안녕하세요. 창업달인 김사부입니다. 음식점이나 서비스업을 하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의 꿈은 자기 브랜드를 하나 갖고 싶은 꿈입니다. 실제로 그런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서 도전하시는 분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프랜차이즈 창업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많은 브랜드를 론칭해 본 저로서는 성공도 해보고 또 실패도 해보았고, 어떤 아이템이나 트렌드가 실제 성공할 수 있는지 지금 이 시간에도 고민하고 있어서, 실패를 해봤던 경험이나 사례를 기반으로 브랜드를 새롭게 만들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특별한 아이템을 찾기보다는 대중적인 아이템으로 승부하라입니다. 기존 주류 시장에서 경쟁하기에는 환경이 너무 치열하고 레드오션이라서 하부 시장의 틈새, 니치 시장을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나는 이 업계에서 오래 종사했으니까 시작을 해도 중간 정도는 가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시작하셨다가는 중간쯤이 아니라 바닥에서 시작해야 하는, 정말로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의 예로서 나는 고기 유통을 되게 오래 해봤어요. 그래서 고깃집 프랜차이즈를 하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성공할 수 있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프랜차이즈를 시작하시는 분들처럼 그쪽 계열에 종사했으니 가게를 차려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좀 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에서 시작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브랜드의 컨셉부터 기존에 잘 되는 방식을 그대로 카피하는 것은 실패할 확률이 95% 이상이라는 겁니다. 기존 잘 되는 영역에서 고객과 소비자가 느끼는 불편함과 그리고 고객이 바라는 바를 해결해 주는 그러한 차별적 요소가 내가 만들려고 하는 브랜드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 기존의 경험만, 그러한 상태만 맹신한 것에부터 시작하는 프랜차이즈는 자살행위와 같습니다. 소비자나 고객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컨셉의 브랜드를 새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익숙함이나 기존의 관계를 더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존의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제공받는 방식의 다른 점이 무엇이고 유통되는 방식의 특이함이 무엇이고 이러한 것들을 가미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비자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새로움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또한 자기의 인식을 새롭게 제시하는 상품에 이상하게도 호감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 상품을 사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깃집 아이템을 하더라도 기존의 고깃집 아이템하고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어떤 후크 요소, 소비자를 다른 인식으로 유도하는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후크 요소에는 건강에 도움을 주거나 또 그 소비자에게 어떤 돈의 이익을 주거나, 그리고 최근에 소비자의 어떤 상태를 관계적으로 개선시키는 그 무엇에 관심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 건강,
돈, 그리고 관계적 요소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브랜드 컨셉을 설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봅니다. 바디 프렌드라는 그런 안마 의자가 있죠. 그 안마 의자의 슬로건은 건강을 디자인하다랍니다. 단순히 피로를 푸는 제품이 아니라 건강을 디자인하라는 제품으로 인식하도록 소비자에게 소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원 아이스라는 정수기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슬로건은 물은 생명이다라는 슬로건인데요. 물을 제공하는 제품이 아니라 결국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품이라고 소비자에게 인식을 유도했습니다. 세 번째, 휴롬이라는 착즙기가 있었는데요. 이 착즙기의 헤드라인은 건강한 식습관 휴롬으로 시작하세요입니다. 단순히 착즙기로서 과일이나 채소를 갈아내는 제품이 아니라 식습관을 시작하는 제품으로 인식을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듀오백이라는 의자가 있죠. 그 의자는 앉는 것이 힘이다. 이러한 슬로건을 통해 단순히 앉는 제품이 아니라 앉는 것이 힘이 된다는 제품으로 인식을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리즈라는 그러한 의자 브랜드가 있는데요. 그 의자 브랜드인 시리즈의 슬로건은 의자가 인생을 바꾼다라는 슬로건입니다. 의자를 단순히 앉아있는 제품이 아니라 결국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바로 의자다라고 인식을 유도했습니다. 이렇듯 어떤 성공한 브랜드의 슬로건이나 헤드카피를 보면 단순히 기능적인 제품의 어떤 특징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결국 소비자 인식을 바꿔주는 그런 작용을 해서 홍보를 하고 마케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브랜드를 만드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격이나 최저가로 승부하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업계에서 정말 가장 싸게 팔지 않고 두 번째로 싸게 파는 것은 절대적으로 전략이 아닙니다. 차라리 부가적인 서비스로 프리미엄급 가격으로 설정하여 주변에 입소문을 내고 고객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오히려 제 브랜드가 성공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당연히 상품의 가성비나 어떤 그런 쪽에서만 높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그 가격이 소비자의 기대치를 만족하는 상품이나 그러한 메뉴 구성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죠. 만약 고깃집 브랜드를 론칭한다고 했을 때 프리미엄 가격대로 성공하기 위한 전략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제품의 품질과 맛을 원산지나 이러한 특화된 전략으로 강조하는 전략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품은 고품질의 원료를 사용하면서 제조 과정이나 엄격한 품질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으로 승부해야 됩니다.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결국 고객을 맞춤형으로 공급한다는 얘기입니다. 고객의 취향과 요구에 따라 그러한 맞춤형 제품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내가 프리미엄 가격으로 승부할 수 있는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는 전략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브랜드의 가치관과 비전을 담은 슬로건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타겟층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프리미엄 가격대를 형성했는데 10대나 중고등학생, 청소년을 공략하는 전략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결국 프리미엄 가격대를 설정하는 전략이라면
당연히 40대에서 60대의 중장년층을 타깃으로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케팅 전략이 마지막으로 필요한데요. 이러한 관심을 끌기 위해서 브랜드를 홍보하고 SNS, 블로그, 유튜브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이러한 이벤트 등으로 관심을 끄는 그런 브랜드 인지도 전략을 높이는 그런 쪽이 병행이 돼야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품의 가격은 단순히 원가로만 결정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분위기나 대접받고 맞춤형 컨셉으로 우리가 고객에게 다가를 간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격의 의미는 결국 높은 가격으로 설정을 하여도 결국 비교 우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차별화 전략이 될 것입니다. 자, 2024년도는 모든 경제 전망은 매우 어렵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많은 브랜드 그리고 창업이 생겨날 것이고 새로운 프랜차이즈가 성공과 또 실패를 하겠지만 제가 30년간 외식업에 종사하고 나서 느낀 점은 그냥 감으로만 어떠한 시작을 하지 마시고 철저한 준비와 그리고 기획을 통해서 성공하는 브랜드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그 창업 진로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